자, 여러분들 누구나 예상하셨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는 반기문 불출마.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반기문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도 없이 측근들도 모르게 강행을 했어요. 대통령 안 나온대요?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어제 뉴스를 쭉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여당 쪽, 그러니까 새누리나 바른정당 이쪽 계통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반기문과 황교안이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황반, 반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아, 반기문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고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안 한다고 나와서 조금 허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분노스러운 건요. 이분이 그만두면서 온갖 남 탓을 할 건 다 하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뿌리고 나가는. 네. 나는 이렇게 역사상 정치인 중에 개념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가 마지막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러나는데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요. 겸손의 아이콘 푸른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정말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서 제가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짠하게 끝날 거거든? 근데 내가 부족했단 말은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 둥 맞는 둥 하고 거의 뭐 정치인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뿌려대고 갔어요. 음해와 가짜뉴스에 인격 살인당했다고? 그리고 정치인들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잘했는데 한국 정치판이 너무 말도 안 돼서 더 이상 정치 못 해먹겠다고? 웬 고고한 무슨 선비 그런 컨셉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 아깝다고. 지금 그쪽 반기문 씨의 고향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흉상을 만들고 심지어 거목 반기문이란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동네에 예. 반기문의 길을 이어받아서 2세를 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모텔들이 생기고 있어요. 러브 모텔들이. 반반 모텔? 하여튼 그쪽 사람들은 지금 좀 심각한 멘붕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하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기자들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포탈 메인에 뭐가 떴냐면은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탈당 시기 조율중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댓글에 최고로 찬성을 많이 받은 댓글이 그 7분이들 이렇게 뜨더라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방문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말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은 겨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낙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비꼬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은 이제 새누리당 안 간다 쪽 느낌이었기 때문에 임명진은 이죽거리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반기문의 불출마 선언에서 안철수를 봐요. 안철수가 자기 후보 양보할 때 그때 어떤 참모들하고도 토론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반기문도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측근들도 모르게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이 양반의 그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런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의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권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장민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사실은 야권 정치인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 네. 잘 들어보시면은 네. 그 욕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명박하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바른 둘 다. 정당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기문 출마를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네. 한국에 오면 다 판 깔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실망처럼 느껴져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들어와서 자기는 우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추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연락이 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야 하면서 그만두는 건데 저는 참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대통합, 국민 대통합 이거 박근혜 워딩인데 국민 대통합과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뤄내겠다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뭐 각종 가짜 뉴스, 음해 이거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는 꿈을 접겠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거는 못 느꼈을 거예요. 못 느꼈을 건데 뭐냐면 내가 100층짜리 빌딩을 지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빌딩 짓기가 힘들어요 하고 비슷한 워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사소한 문제고 자기가 정말 신념이 있다면 이 신념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남 탓하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 없고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 기자회견문에서 나오는 워딩을 제가 핵심 워딩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 대통합, 순수한 뜻, 꿈과 비전, 그리고 기존 정치인의 유아독존적인 태도 거의 그 요거를 갖고 문장을 넣으면서 접속사들을 넣으면 박근혜 워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제2의 박근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박근혜가 정확한 거였던 것 근데 같습니다. 물러가셨으니까 네. 칭찬 좀 해드리고요. 아니 칭찬해야죠. 이분이 그 기자회견 말고 이제 마포에 있다는 그 캠프 쪽에 와서 했던 말이래요. 정치인들의 눈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보이고 자꾸만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더라. 표를 얻으려면 나는 보수 쪽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라는 요청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 말하자면 보수의 소모품이 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보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나는 보수지만 그런 이야기는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진보적 보수. 그러니까 반기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던 거는 일단 배신자였기 때문에 싫었고요. 그렇죠. 예.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에게 철삭거리면서 달라붙어서 대통령 돼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송으로도 누차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유엔 사무총장으로 퇴임 마치고 들어와서 국가의 원로 정도로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격당할 일은 없었다고 보는데 정체성도 없지. 이 사람이 최소한 이런 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16개국 이상의 정상들 만나면서 옆에 배석시키고 그렇게 만든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10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권 후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10년 사이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명박이 눈치 보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도 안 와보내. 그러면서 계속 퇴색돼 갔던 사람이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사람이고 공격할 거리는 되게 많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처럼 다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제가 이분의 심리 분석을 나중에 한번 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는 사퇴했나. 지금까지 정리되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보니까 성정이 약간 불같아. 근데 저번에 그런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자갈자갈해서.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스탠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존형 인간, 오다형 인간 두 가지가 있어요. 의존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오다 내리는 것도 좋아해. 1인 지존 자리엔 올라가 본 적이 사실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오다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의 눈치를 봤고요. 노무현 정권 때 외교부 장관 할 때도 대통령이라는 더 큰 어떤 산을 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스타일이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이 된 이유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윗사람들한테 너무 잘했다는 건데 그만큼 아랫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폭압적이고 지지적이었다는 뜻이죠. 성정이 있게 불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 기자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한국의 실정은 전혀 모르고 그 과정 속에서 헛발질 몇 번 해버리고 그때마다 정식으로 사과하기는커녕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도 진솔한 사과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보수 쪽 입장에서 봐도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황교안은 뭔가 좀 보수 분들이 보기에는 듬직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뭔가 정리돼 보이죠. 네. 예. 딱 그렇게 듬직한 맛이 있는데 반기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형에서부터가 뭔가 호감형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희마리도 없어 보이지만 뭔가 좀 뺀질뺀질해 보이고 얼굴 딱 보는 순간 느끼해지는 느낌.
우리가 네. 작년에 겪었었죠. 노욕으로 똘똘 뭉친 그 늙으신 분의 얼굴. 딱 그거죠. 그렇다 보니까 호감도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자기 호감도를 올리려고 하면 뭔가 언행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걸 보여줘야 돼요.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지만 젊은 느낌 나고 뭔가 역동적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꼭 자기가 지적질하고 실수하면 기자들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결국은 자멸의 수순에 빠져들었다고 저는 보는데 재밌는 게요. 이 양반이 불출마 30분 전에도 심상정 만나가지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회로 와서 불출마 선언을 해버려요. 심상정 대표가 했다는 말이 뭐 누군가가 알아서 그 자리에 올려주는 거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 생각이 달라졌는지 갑자기 출마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분 또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성급했나 싶어가지고 잠 못 이루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러다가 혹시 내일이라도 추대한다 그러면 또 뜻을 접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강제적으로라도 제가 뭐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안정상이야. 비정상이라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뭐 근데 진보적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근데 정치권에서 그 짓 하면은 그냥 또라이 소리 듣는 거죠. 뭐. 네, 그럼요.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반기문 들어오기만을 1년여 학수고대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의도 없이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쪽 캠프에 있는 사람이 포털 보고 너는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최소한 반기문은 어떻게 모략이든 뭐든 띄워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앞은 없어요.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정치 몰입애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들인 거지 또는 정치 좀 해봤던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뭔가 막 작업을 꾸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이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골 때리는 상황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단면적인 걸 봐도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안철수가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런 건 있어. 그 결단의 고뇌의 끝에는 어차피 내가 그만두려고 하는 토론 같은 걸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밥줄인데요.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 이제부터는 이제 반기문은 내일부터는 거의 뉴스에 안 나오겠죠. 이제 황교안이 더 뜨겠죠. 그렇죠. 참 황교안 묘한 캐릭터예요, 진짜. 안 나간다고 하면 되거든? 아니 근데 황교안은 작년 12월부터 자기 캠프가 운영되고 있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다. 그러니까 그 뭐야 걔는 도대체. 아니 권한 대행 되고 나가지고 대선을 위해서 캠프가 운영됐다. 물론 자의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지지자들의 그 뭐 의미였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얘 또 한번 제대로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사실 그런 비슷한 애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쪽에 빠지는 지지율을 붙잡아주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보수 후보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빠지는 어떤 그런 수순의 세력들의 어떤 그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예.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황교안 지지율이 반기문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올라오고 그렇죠. 그 시점에서 반기문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들이 황교안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는. 그거라고 하면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선 출마할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3주 전에 반기문 중도 탈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니고 황교안이 대선에 출마를 원래는 제 생각에는 황교안도 최종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황교안도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게 가기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쟤네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간 이야기지만 대선은 당선 가능성만 보고 뛰는 게 아닙니다. 3위를 하든 4위를 하든 후보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정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심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황교안 입장에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요. 새누리당 후신이 될 어떤 정당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는 있어요. 정치적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황교안의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나 바른정당 쪽까지는 그 격렬한 반대가 있겠지만 새누리당에 이제 내세울 후보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에 육박하는 가장 좋은 후보가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요? 이쪽에 반발이 있더라도 박근혜 쪽에서 반발 살릴 한두 번 해봅니까? 최근에 정규제 TV의 인터뷰도 엄청난 반발 샀잖아요. 하잖아요. 황교안이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탄핵이 결정 안 돼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후보로 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난을 하겠죠. 누구나 다. 황교안이는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등록 한 달 전에만 사퇴하면 되잖아요. 예. 도덕적 비난은 그들한테는 안정이 없다. 그렇죠. 그랬으면 뭐 정규제 TV 인터뷰를 박근혜가 했겠냐. 그들은 그런 세력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멸하는 것보다 나아요.
반기문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충청권 의원들 나간다에 하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닥쳤는 뭐 됐는데 이 상황 되면은 여기서 타이밍을 가장 잘못 잡은 정치인 2명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한 명은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은 황교안 비난 엄청 했었어요. 반기문 자기가 띄우려고 반기문 임기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미국 갔거든요. 충청권이라고 그래서 반기문 띄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뒀죠. 정진석은 반기문을 새누리당에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비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타이밍 잘못 잡았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자기 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좆된 거야. 그 아니요. 간단해요. 탈당하면 돼요. 바른정당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경원 이제 어디로? 3시간 전 트윗인데 소피키님 트윗에는 나경원의 대모험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 이렇게 올랐는데 나경원의 대모험 트윗 사진에 보면 대단하네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김무성한테 쓰다듬 받는 거, 반기문 옆에서 활짝 웃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황교안한테 가서 있을래나요? 대단해. 여기서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안남산 귀리님 트윗인데 황교안, 유승민, 나경원 조심해. 같이 사진 찍으면 큰일 나. 하고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거 펠레 저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김무성도 찍고 김문수도 찍고 오세훈도 찍고 반기문도 찍고 해서 나경원이 같이 출연했던 망해버린 정치인들의 사진을 같이 네 컷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네.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3시간여쯤 전에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나경원은 또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것이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명색이 사선 의원이에요. 반기문과의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외교통상위원장, 상임위원장도 했거든요. 그래서 반기문과 연결고리도 있었고 유엔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는 혼자 참석하기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들어올 때 공항에 가가지고 쪼르르 꽃다발 들고 화동처럼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시든 따라가오리오라고까지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나경원 대권 후보설을 한번 주장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경원은 자리 욕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서 분명히 나경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면 때가 안 좋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대선 때 100% 출마합니다. 지금도 출마하고 싶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보고요. 이런 부류들은 절대 무소속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좀 세 보이는 곳에 달라붙는 스타일인데 워낙 밉상인데다가 바른정당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르르 탈당해. 그중에 아마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나경원만 안 따라 나와. 왜 안 따라 나오니? 그랬더니 그때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 뭐 도울 것,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반기문 오니까 쪼르르 따라 나가가지고 화동 역할을 했잖아요. 네. 나경원의 지역구가 반기문의 자택이에요. 동작을. 사당동. 사당동에. 네. 자기 입장에서는 반기문에 줄 쓸 이유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왜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나오면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처의 어머니의 고향이 여기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 연고 없는 곳이 어딨어. 케빈 베이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뭐 그 상태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그냥 권력 해바라기형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나는 반기문은 졌으니까 그렇지라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수 쪽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분명히 다음에는 대선 출마한다고 나댈 겁니다. 그 나경원 씨의 트윗 멘션을 보면은 공약을 지켰네요. 엄마의 힘으로 동작의 묵은 숙제 야무지게 풀겠습니다. 숙제 풀어버렸습니다. 반기문. 그 나경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다가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나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인 것 같다. 대한민국이 만든 역사적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하여 귀국하자마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나경원의 이런 행동이 숙골들한테도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지금 어떤 트윗을 봤는데 맥수지타님인데 이분이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뭐 성조기 그 시위하는 거 그런 부분 막 올리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트윗이 재밌습니다. 당신은 은혜도 배신하고 박 대통령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귀담아 듣지. 정말 짜증나는 아줌마네. 그러면서 나경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덮쳐본 효도르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반기문에 대한 거는 이분이 그 쓴 한 줄 논평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반기문 대선 불출마 공식 선언 발언 한 줄 요약. 씨발. 난 존나 잘하려는데 왜 추대 안 해주고 왜 모함하냐. 개새끼들아. 때려친다 씨발.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나경원 씨가 이 역사적 인물에게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역사적 인물? 함부로 했다고? 한번 짚어봅시다. 가족에 대해서 언론이 뭐 다룬 게 있다 하면은 동생이나 그 조카가 미국에서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고 하는 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보도한 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검증을 해야 됐었는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나경원이 반기문처럼 자신의 명분용으로 한 그냥 큰 의미 있는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봐요. 나경원이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봐요. 당장은 그게 떠오르는 게 없지만 예. 그런 기미는 없지만 자 새누리당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홍준표, 이인재, 황교안? 근데 불투명해요. 황교안은. 그때 지금 당적이 새누리당이잖아요. 경선에 그렇죠. 안 나올까요? 나경원처럼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예. 떨어지더라도. 그런 측면이고 역사적 인물에게 함부로 했다라는 반기문이 우리 국민들에게 함부로 했다는 생각은 못할까요? 그리고 이 나경원은 참 뻔뻔스럽고 지저분한 게 뭐냐면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상까지도 파요 대부분. 그게 검증 절차거든요. 아 근데 그 검증보다는 아마 정치인들 내부적으로 지금 반기문의 워딩도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하려고 했던 보수 쪽 인사들에 대한 서운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 뉘앙스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자기들이 이렇게 세팅해서 모셔와야지 밥상도 안 차려놓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정당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신뢰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방식에 대한 항의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언론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까 말한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 그 타박이 좀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탄핵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분당까지 예상 못했던 거죠. 수월하게 흘러가리라고 봤었는데 돌발 변수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반기문을 밀던 사람들도 나경원 포함해서 반기문이 이 정도의 행보와 이 정도의 꼰대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예, 그렇지. 예. 본인들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들만의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첫날부터 실수를 연달아 하시면서도 떳떳하게 니들이 잘못하고 있잖아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해줄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이 사람 한국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한 20일 정도 날뛰다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기문 자체가 인간적인 호감도도 없어 보였고 조기숙 교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반기문을 한편으로는 노무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손학규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반기문에 대한 포지셔닝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됐다. 확실한 어떤 플랜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박근혜 탄핵이 결정적으로 반기문의 출마를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저 숙골들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 백기투항하고 들어와 주기를 바랬을 거고 요구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변절자가 가장 변절하기 전의 진영을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마도 기대했을 텐데 예. 그런 것도 아마도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고 뭐 핑계가 될지 뭐 원래 그랬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는 딱 19일 동안의 행보였네요. 제가 참. 내일 방송에요. 반기문 출마를 반대하는 분들 인터뷰를 잡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왕 예. 끝난 건데. 아니 그게 또 그분들이 또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반기문, 나경원 뭉뚱그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탈당 시기 조율 중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댓글에 최고로 찬성을 많이 받은 댓글이 의 그 7분이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임명진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방문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말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은 겨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낙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비꼬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은 이제 새누리당 안 간다 쪽 느낌이었기 때문에 임명진은 이죽거리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반기문의 불출마 선언에서 안철수를 봐요. 안철수가 자기 후보 양보할 때 그때 어떤 참모들하고도 토론을 안 했다 그랬거든요. 반기문도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측근들도 모르게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이 양반의 그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런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의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권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장민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야권 정치인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그 욕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명박하고 지금 박근혜, 바른 정당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반기문 출마를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다 판 깔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또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실망처럼 느껴져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들어와서 자기는 우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추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연락이 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뭐야 하면서 그만두는 건데 저는 참 이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대통합, 국민 대통합 이거 박근혜 워딩인데 국민 대통합과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뤄내겠다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뭐 각종 가짜 뉴스 음해 이거와 자 여러분들 누구나 예상하셨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는 반기문 불출마.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반기문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도 없이 측근들도 모르게 강행. 까지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짠하게 끝날 거거든. 근데 내가 부족했단 말은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 둥 맞는 둥 하고 거의 뭐 정치인들 조주에 가까운 얘기를 뿌려대고 갔어요. 음해와 가짜뉴스에 인격 살인당했다고? 그리고 정치인들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잘했는데 한국 정치판이 너무 말도 안 돼서 더 이상 정치 못 해먹겠다고? 웬 고고한 무슨 선비 그런 컨셉이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돈 아깝다고. 지금 그쪽 그 반기문 씨의 고향에서 기념관을 세우고 흉상을 만들고 심지어 거목 반기문이란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동네에 예. 반기문의 길을 이어받아서 2세를 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서 모텔들이 생기고 있어요. 러브 모텔들이. 반반 모텔? 하여튼 그런 그쪽 사람들은 지금 좀 심각한 멘붕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하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기자들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포탈 메인에 뭐가 떴냐면은 그랬어요. 대통령 안 나온대요.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어제 뉴스를 쭉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여당 쪽, 그러니까 저 새누리나 바른정당 이쪽 계통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반기문과 황교안이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황반, 반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거를 보고 느낀 게 아, 반기문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고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안 한다고 나와서 조금 허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분노스러운 건요. 이분이 그만두면서 온갖 남 탓을 할 건 다 하고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뿌리고 나가는 네. 나는 이렇게 역사상 정치인 중에 개념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가 마지막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드러나는데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요. 겸손의 아이콘 푸른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정말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지 못해서 제가 부족한 관계로 더 이상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